미니 배치 SGD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SGD는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야, 데이터를 하나씩 본다? 데이터가 100만 개인데 데이터를 하나씩 본다? 이거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너무 그 하나의 데이터만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벌써 그런 얘기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미니 배치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미니 배치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씩 보는 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면 둘 이상씩 봐. 끝. 그게 미니 배치예요. 미니 배치 사이즈라는 걸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2. 그러면은 아까 그 주머니 예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하나씩 보면 SGD고요. 2개 이상씩 보면 미니 배치라고 부르고, 미니 배치 사이즈가 2인 거예요. 그때는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꺼내요. 둘을 꺼내겠죠. 그 다음에 더해줍니다. 끝. 그 다음에 내려놔요. 그 다음에 꺼냅니다. 더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그라디언트 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건 뭐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는다. 하나 남네요. 그거는 그냥 하나 꺼내주면 돼요. 이건 옵션입니다. 사실 꺼내도 되고 다시 섞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깡그리 다 쓰는 걸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하나 다시 썼고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약에 미니 배치 사이즈가 2라면 둘, 하나 요렇게 반복하게 되겠죠. 둘, 하나 다시 집어넣고 둘, 하나 요렇게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미니 배치 사이즈가 3이면 어떨까요? 미니 배치 사이즈가 3이면은 셋, 둘 다시 집어넣고요. 셋, 둘 다시 집어넣고요. 셋, 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별로 없죠. 4개면 4개 하나 다시 썼고 4개 하나 다시 썼고 4개 하나 5개면 그때는 그냥 그라디언트 디센트 똑같아지는 거죠. 왜?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렸으니까. 그러니까 SGD랑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 사이에 있는 녀석이 미니 배치 SGD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니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SGD에서부터 그 배치 사이즈를 쭉 1에서부터 쭉 키워요. 그러면은 데이터 사이즈랑 만약 똑같아진다면 점점점 그라디언트 디센트스럽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 방향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게 미니 배치 SG 설명 끝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는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GPU가 있는데 뭐하러 하나씩 계산해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렇게 했어요. 1초, 5초 걸릴 것이다. 그거는 CPU를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GPU라면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5개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빵 하고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당 1초 걸린다? 근데 5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빵 하고 1초 만에 5개 데이터 다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스를 계산해서 이 그라디언트 구하는데 GPU를 사용해주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병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느리다는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느리다? 아니에요, 안 느려요. 왜? GPU를 쓰면 되니까. 그게 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배치 사이즈를 무조건 키울 수는 없어요. 8K까지만 키우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논문에서 제안한 얘기입니다. 이 8K라는 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X축이 뭡니까? 미니 배치 사이즈래요. 미니 배치 사이즈가 뭔지 말씀드렸고요. Y축은 에러입니다. 에러는 당연히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에러는 작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미니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되더래요. 이게 정설이래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정설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거를 왜 보여주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눌렀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나는 이렇게 눌러줬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미니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에러는 날아갑니다.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미 다 힌트가 있어요. 자,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뭐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첫째, 너무 신중하고, 둘째, 로컬 미니어에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 너무 신중하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였는데, 그 느리다는 문제는 GPU를 써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느리다는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GPU 덕분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빠른데, 빠르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러닝 레이트도 같이 키우고 웜업도 해라. 요거를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수학적인 어떤 모델링에 근거한 겁니다. 그냥 나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됐어 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식을 좀 이렇게 엮어보니까 러닝 레이트도 같이 키우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웜업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 살짝만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이 논문의 제목은 이거예요. 이미지넷 원아웃 이건데, 이게 이미지넷이라는 게 데이터 사이즈가 되게 많은, 데이터가 많은 그런 이미지 데이터예요. 분류하는 데이터인데 정확히 기억이 150만 장이었나 그래요. 훈련 데이터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 보니까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8K를 키웠더니 1시간 만에 그 150만 장의 사진을 다 학습시킬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논문의 제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배치 사이즈를 2배로 키웠을 때는 러닝 레이트도 2배로 키우래요. 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업데이트 수식을 잘 한번 째려봅시다. 지금 현재 웨이트가 W1이라고 합시다. 현재 웨이트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요.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에서도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업데이트를 하겠죠. 만약 이게 미니 배치 사이즈 32일 때라고 합시다.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64개라면 어떨까요? 이 그라디언트를 생각해보면 요 안에는 32개 데이터가 고려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거의 개수를 다 따진다면은 첫 번째 시점이긴 한데 뭐 i번째 데이터라고 합시다. 아니 n번째 데이터라 해. n번째 데이터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n일 거고 여기도 n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32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평균 그라디언트를 구하거든요. 평균 그라디언트를 구해요. 왜냐면은 MSE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균 그라디언트를 구하게 되고, 그 말은 여기 앞에 나누기 32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밑에 줄 한번 봅시다. 밑에 줄은 어떨까요? 64로 나눠지고 64개에 대해서 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4개 데이터를 본 거예요. 데이터 관측. 64개의 데이터를 관측해서 W3로 나아갔죠. 얘는 한 번만에 64개 데이터를 관측했죠. 여기는 배치 사이즈 64일 때. 그러면 W2랑 W3가 비슷해지려면 알파가 2배가 돼야 그나마 비슷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지진 않겠죠, 당연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배면 2배.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2배면 러닝 레이트도 2배를 해라.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근데 둘째 생각해보면은 이 가정이 옳은 가정이 되려면 이게 너무 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 차이가 나면, 이 둘이가 엄청 차이가 나면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두 스텝을 간 거거든요. 이동, 그 다음에 이동한 데에서 이동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동하는데 이렇게 가게 될지, 그거를 이게 좀 알기가 힘들겠죠. 만약 그라디언트가 엄청 크다면, 크면 클수록 엄청 다른 데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려면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그리 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뭐 혹은 그라디언트가 크지 않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업데이트하는 보폭이 크지 않으면 되겠죠. 업데이트하는 보폭이.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 그 자체를 좀 만지려고 해요. 그라디언트 그 자체를 만지려고 하진 않고 러닝 레이트를 좀 작게 가져가자. 언제? 처음에 좀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딱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땅 했어요. 그러면 그 위치는 되게 불안정한 위치로 딱 떨어졌을 거예요. 초기 값은. 아무래도 맨 처음 값이니까. 그때는 그라디언트가 되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충분히 수렴했을 때가 이 업데이트가 불안정하겠어요. 처음에 이상하게 땅 떨어졌을 때 막 이렇게 있는 데서 여기에 땅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때가 훨씬 더 불안정하겠죠. 여기에 있을 때보다 요럴 때 출발했을 때가 훨씬 더 불안정하겠죠. 그라디언트도 훨씬 크고. 그래서 러닝 레이트 웜업이라는 걸 하고요. 제안했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그나마 작은 배치 사이즈일 때 성능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웜업은 이게 학습 횟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업데이트 횟수라고 일단 보십시오. 에폭에 대한 정의는 뒤에 바로 나와요. 일단 업데이트 횟수라고 봤을 때 러닝 레이트를 가만두질 않고 0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올려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웜업이에요. 끝.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상수로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따라서 줄여주면 코사인 디케이, 이렇게 빵 깎아주면은 스텝 디케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그냥 취사 선택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제안한 거는
기존이 이 방식이었어요. 맨 처음은 큰 상태에서 이렇게 낮추든이었는데 0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 초기 러닝 레이트를 만들기까지 쭉 끌어올려주는 웜업, 좀 데워주는 식으로 생각하자면 웜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딱 알맞겠죠? 그럼 웜업하는 행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그라디언트가 들쭉날쭉하지가 않으니까 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왜 이게 정설이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라디언트 디센트랑 비슷해지는 거라고. 미니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자, 미니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가까워집니다. 즉, 초기 웨이트랑 가까운 데서 고여버리려는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성질을 점점 더 가지게 되겠죠. 미니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뭐에 가까워지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키울수록 성능이 안 좋아지겠다라는 거죠. 랜덤하게 시작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로컬 미니멈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지니까 갈수록.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를 제안했지만 8K까지는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는 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내용이 미니 배치 SGD의 내용이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에폭이랑 배치 사이즈라는 용어를 좀 말씀드릴까요? 총 에폭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볼 거예요. 자, 주머니 예시 생각합시다. 꺼내고 다시 우르륵 넣고 꺼내고 다시 우르륵 넣고. 요게 에폭 수예요. 그냥 몇 번 이 행위를 할 거냐. 그래서 자, 에폭 1 시작하면은 주머니에 이렇게 딱 있는 상태에서 꺼내 다 꺼내.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에폭 2 시작인 거예요. 다시 꺼내. 다시 집어넣어. 그 에폭 3 시작해서 또 다시 꺼내.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반복 학습 몇 번 할래? 그게 에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배치 사이즈 몇 개씩 볼 거냐, 러닝 레이트 얼만큼 갈 거냐,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부르고 정해줘야 하는 값들입니다. 이것이. 자, 파라미터라는 얘기가 나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파라미터라 하면 AI가 스스로 알아내는 변수입니다. 말하자면 웨이트랑 바이어스고요. 등등 더 나옵니다, 뒤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내가 정해줘야만 해요. 예를 들면 에폭 배치 사이즈 이런 애들이요. 에폭이랑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활용을 해서 뭐 편미분해서 에폭을 편미분한다? 말이 안 돼요. 에폭이라는 건 애초에 정수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정해 주셔야 됩니다. 몇 번이나 이 반복 학습을 할지. 그리고 배치 사이즈 몇 개씩 꺼낼 건데 몇 개씩 꺼낼지 정해 주셔야지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식을 정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니셜 웨이트 값도 마찬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둘 다 어떤 기법으로 스케줄링을 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되고요. 모델 아키텍처 레이어 몇 개를 할까, 노드 몇 개를 할까, 액티베이션 어떤 걸로 할까 다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로스 함수 뭐 쓸지, 최적화 기법 뭐 쓸지 이것도 마찬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많이 만지게 되는 거죠. 파라미터는 지가 알아서 알아내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보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에폭도 바꿔가면서 배치 사이즈도 바꿔가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쭈룩 생각해가지고 요런 애들을 바꿔가면서 뭐 현업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조절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하이퍼 파라미터에 너무 민감하면 그거는 좋은 모델이라고 부르기는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민감합니다. 하지만 민감해요. 엔간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좀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적당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SGD랑 미니 배치 SGD까지 알아봤습니다. 질문 한번 주십시오.